세계사 수능 특강 11강 개념 2. 이제 자유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프랑스와 영국의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10년 이상 겪었던 나라예요. 그걸 빈체제가 짓밟았으니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에서 자유주의를 쟁취해가는 과정은 혁명의 혁명입니다. 계속 혁명이 반복되는 일이고요. 뒤에서 영국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의회로부터 시작되는 점진적인 개혁, 신사의 나라니까 점진적이다 그렇게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랑스의 19세기 자유주의를 보겠습니다. 굵직하게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각각의 사건들의 성격과 영향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7월 혁명이 시작된 것은 앞에서 우리 얘기했듯이 빈체제를 통해 부르봉 왕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후손이었던 루이 18세가 자리에 앉게 되죠. 처음에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온건하게 조금씩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루이 18세의 뒤를 이은 샤를 10세가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7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7월 칙령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를 뺏는 것이니까요. 의회를 해산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시작이 되자 이미 프랑스 혁명을 30년 전에 겪었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과 자유를 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합세해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케이트 치고 이제 또 프랑스 혁명이 재판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를 10세가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왕실 중에서 그래도 다시 세울 만한 사람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를레안 공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조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유리한 그런 정치적 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소외된 왕실 핏줄이었지만 이때 이렇게 추대가 될 수가 있었죠. 처음에 추대가 될 때는 굉장히 기대도 컸고 시민의 왕이라는 그런 별칭까지도 붙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입니다. 7월 혁명의 결과는 입헌 군주제이고 이 7월 혁명으로 인해 생겨난 왕실을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곧 엎어질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7월 혁명이 프랑스에서 다시 불붙었다라는 거는 주변의 나라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 세 가지 잘 기억해 놓읍시다.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합니다. 사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같은 한 나라였는데 지금의 네덜란드 자체에는 고이센, 그러니까 칼뱅파가 대다수였고요.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구교도, 가톨릭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영국도 비슷한 시기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확대가 됩니다. 독일 통일의 움직임도 가속화되죠. 1834년 프로이센 주도로 관세동맹이 체결이 돼서 경제적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고요. 이게 7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는 입헌군주제 7월 왕정이었음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 7월 왕정이 잘 했으면 2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었고요. 이제 18년이 지나서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7월 왕정에 의한 선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제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하층민들 불만이 굉장했겠죠. 그래서 2월 혁명에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이 앞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2월 혁명에선 중하층 시민의 노동자가 합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왕정보다 더한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7월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화정
이 2월 혁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공화정은 이제 왕이 없고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앞선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2월 혁명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아예 빈체제가 끝나요. 빈체제를 주도하고 있던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에서 영향을 받아 3월 봉기가 일어납니다. 3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메테르니가 추방됐다라는 것은 이퀄 빈체제가 붕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통일 운동도 가속화됩니다. 프로이센 에서는 독일 지역, 그 수십 개의 영방 국가로 되어 있는 독일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통일 방안을 이제 자유주의자들 위주로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죠.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1848년부터 49년까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 부분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통일운동이 지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공화정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삼촌의 그 조카라고 할까요? 이 루이 나폴레옹이 칭의 쿠데타죠. 이제 본인이 쿠데타 를 도전해서 국민투표로 황제에 다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이 이미 1일 제정이었기 때문에 그 조카는 두 번째 제정, 제2제정이라고 부릅니다. 1852년부터 1870년에 완전히 끝나요. 근데 이 루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대팽창에 관심을 쭉 갖게 되죠. 그래서 오스만과 러시아가 대결했던 크림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베트남이 있는 동남아의 반도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그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을 하죠. 네. 프랑스가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뻗어나가죠. 그렇지만 이제 커지던 나라가 이제 프로이센이거든요.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프랑스와의 대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통일 전쟁의 과정에서 이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배하면서 알자스와 로렌이라는 지역을 독일 프로이센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는 항복해야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무능한 정부와 프로이센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인데요. 이 파리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프로이센에 대한 항복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봉기에서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2달 만에 이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이제 항복한 프랑스 정부가 이 파리에서 일어난 자치정부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게 1871년의 파리 코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파리 코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자가 만든 자치정부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스트가 사회주의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파리 공동체 그 사회주의자들의 자치정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2달 만의 시도였으나 엄청난 진압에 의해서 2만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죽었었죠. 그래서 2달 만에 진압이 되고 이제 제2제정은 없습니다.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지면서 완전히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다시 공화정으로 가게 됩니다. 네, 제1공화정은 국민공회 때 그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제2공화정은 2월 혁명 이후의 공화정입니다. 다시 온 공화정이기 때문에 제3공화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제 프랑스는 다시 바뀌진 않아요. 지금도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고요. 네, 마크롱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이 공화정이 다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7월 혁명은 입헌군주제였고 2월 혁명은 공화정입니다. 그렇지만 잠깐 제정이 나왔다가 파리 코민 등 프로이센에게 패배하면서 제3공화정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박세훈 선생님 책 189쪽입니다. 샤를 칙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7월 칙령, 샤를 10세, 보수적 전제정치 다 어떻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1칙령부터 그냥 전제적인 느낌이 나요.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인 샤를이 아래의 여러 조항을 너희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공손하게 받아들일지어다. 전기 간행물 발행의 자유는 정지되고요. 짐은
총선거를 치르는 동안 왕국 내에서 선거인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갖가지 책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하원은 해산된다. 뭐 자유란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내려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림입니다.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19세기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데요. 7월 혁명 때 상황. 이 여신이 든 깃발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상징하는 삼색기예요. 자유평등 우애. 그리고 여러 자유주의와 시민들이 합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특으로 갑니다. 네. 7월 혁명 수특 114쪽에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료에서 앞에서 봤듯이 이 루이 18세에 이어서 즉위한 샤르 10세가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하고요. 의회 해산합니다. 네. 요렇게 7월 혁명의 내용이고요. 2월 혁명의 배경 아까 설명했듯이 산업화로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고 제한 선거였죠. 부유한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대했던 오를레앙공 루이 필리프도 보수화됩니다. 네, 시민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그도 보수화되면서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옆 페이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제2제정에 이어서 파리 코민도 끝나게 되죠. 프로이센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자기들 통일 전쟁을 위해서 프랑스를 꺾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리 자체가 고립된 거죠. 자치정부를 수립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미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파리 코민을 없애야 될 반란이에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제3공화국 정부가 코민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는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가겠습니다.